체계질이 대단원 3단원, 중단원 4단원. 제목은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이동입니다. 교과서를 보면 활동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는 86페이지입니다. 질문은 세계 각 지역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을까? 이고 각 나라마다 유명한 음식들이 나와 있어요. 프랑스의 바게트, 독일의 소세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스테이크, 멕시코의 타말레스, 베트남의 퍼, 이런 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음식의 주 재료를 한번 적어보면 프랑스 바게트는 빵이니까 이 음식의 주 재료는 밀가루, 밀이 될 것이고요. 독일의 소세지는 보통 돼지고기 또는 간혹 소고기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 스테이크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소고기를 가지고 만들고요. 멕시코의 타말레스라고 하는 음식은 여러분들 먹어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음식은 옥수수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 베트남의 퍼라는 음식은 이거 쌀국수 같이 생겼죠. 우리가 아는 거로 이야기를 하면 음식의 주재료는 쌀이 됩니다. 활동 1번. 위에 제시된 음식들의 주재료를 빈칸에 써보자. 빈칸에다 적어놨죠. 그래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는 밀, 쌀, 옥수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활동 2번. 세계의 여러 나라마다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이유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대표로 하나를 이야기를 적어준다면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서 기후나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농업 방식이나 주로 생산되는 농작물이 달라요. 각 지역마다 농업 방식이나 생산되는 농작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음식의 주 재료가 달라지게 되고요. 또 음식의 주 재료는 그 지역의 전통, 종교, 생활 양식과 같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동물을 먹지 않는 종교를 믿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겠죠. 교과서 아래쪽에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식량자원, 상업적 농업, 상품작물, 기업적 목축과 같은 단어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아래쪽에는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세계 식량 자원의 특성과 분포 특징을 알고 생산과 소비 특징 및 국제적 이동 양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소단원 1단원 식량 자원의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세계 주요 식량 자원의 생산과 소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주요 개념은 식량 자원, 곡물 자원, 상업적 농업이 있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식량 자원은 어디에서 생산하고 소비할까? 식량 자원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생존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원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쌀, 밀, 옥수수와 같은 곡물 자원도 있고 축산물, 고기 말합니다. 수산물, 물고기 말하고요. 임산물, 나무, 목재나 나물, 버섯류와 같이 산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량 자원들은 지역에 따라서 자연환경이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수요 변화의 영향으로 주로 생산되는 식량 자원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럼 그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유럽이나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밀, 옥수수와 같은 곡물 자원과 축산물, 고기를 많이 먹고요. 아시아는 쌀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주로 상품 작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해요. 아시아는 세계에서 식량 자원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량 자원의 수입량도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아시아는 세계에서 식량 자원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굉장히 많고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자원의 수입량도 굉장히 많은 대륙이에요. 아프리카는 가뭄이나 내전과 같은 것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부족해서 많은 식량 자원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세계화로 식량 자원의 국가 간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농업의 형태가 자급적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급적 농업이라고 하는 건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로 가족을 포함한 생산자 스스로가 소비하기 위한 농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농사 지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옛날 사람들은 본인 논 또는 본인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식량 자원들을 본인들이 주로 먹었죠. 이런 것들을 자급적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업적 농업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농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는 대규모의 기계화된 상업적 농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수요보다 많은 양의 식량 자원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또한 최근에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곡물 소비량을 감소하는 반면에 육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류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육류를 제공해주는 소나 돼지나 양 같은 이런 동물들을 키워야 되겠죠? 키우기 위해서 사료 작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료를 먹여야 될 거니까. 이런 사료 작물을 또 재배를 하는 면적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곡물 자원을 생산하는 면적보다 곡물 자원을 생산하는 면적은 줄어들고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식량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페이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식량 자원이 무엇인지,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대륙별로 식량 자원이 주로 생산되는 국가가 어떻게 있는지, 유럽이나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밀과 옥수수와 같은 곡물 자원, 축산물을 많이 생산하고요. 아시아에서는 쌀과 같은 곡물 자원을 많이 생산해요. 그리고 아시아의 특징은 세계 식량 자원 생산과 수입량이 최대입니다. 아프리카는 상품 작물, 뭐냐면은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나 커피처럼 기호식품들을 만드는 데 생산되는 그런 작물들이에요. 이런 상품 작물을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부족해져서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아요.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식량 자원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서 식량 자원의 변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과서 오른쪽에는 미국에서 밀 수출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국토의 중앙부에 미국 대평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대평원 지역에서는 밀을 주로 많이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생산된 밀은 대형 곡물 컨테이너에 실려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같은 곳으로 수출이 돼요. 그리고 교과서 아래쪽에 사례로 보는 세계라고 해서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덜란드는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연중 온난 수뷴한 서한 해양성 기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네덜란드 근처에는 서부 유럽의 대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처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그런 대도시 소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부 유럽에 있는 대도시 소비지를 바탕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낙농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낙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교육을 위해서 바헤닝언이라는 지역에 농업대학을 설립을 했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연구기관들이 몰려들면서 푸드밸리 클러스터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푸드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농업 발달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토 면적
대비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미국 스페인입니다. 에스파냐와 함께 채소 및 과일의 3대 수출 국가이고요. 네덜란드의 수출량은 유럽 전체 수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해요. 이렇게 네덜란드가 세계 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농업 선진국이 된 이유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기술 개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동부에 있는 바에니언 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8개 도시에 걸쳐서 형성된 대규모 식품 클러스터인 푸드밸리는 네덜란드의 다국적 식품 기업뿐만 아니라 스위스, 미국, 프랑스와 같은 이런 여러 해외의 다국적 식품 기업도 입주해 있어요. 그리고 푸드밸리 내에서 많은 식품 연구기관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입주해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들이 개발한 그런 농업 기술들은 네덜란드 식품 산업에 가장 먼저 반영이 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매년 푸드밸리 엑스포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서 농부, 식품 공급 및 가공업체, 도매업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들이 모여서 식품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덜란드의 위치와 푸드밸리 엑스포의 모습이에요. 푸드밸리에서 주최를 하는 푸드밸리 엑스포는 식품 산업의 네트워크, 정보 교환, 협력 업체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하고요. 매년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소단원 1단원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